자, 이제 경제론 관련한 주제 볼 텐데 수요량, 공급량의 변화, 그다음에 수요 공급의 변화라고 하는 거 여기서 한 문제, 두 문제 가까이 구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요 가게 앞서서 옛날에 나왔던 문제 유량과 저량이라는 개념 간단하게 듣고 버리시면 돼요. 요거는 거의 출제될 비중이 낮으니까. 그래서 자, 수요, 그다음에 이제 공급이라고 하는 거 일정 기간을 전제로 측정하는 변수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정한 기간을 기준으로 해서 측정하는 변수를 가리켜서 유량 또는 flow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에 대응해서 특정한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측정하는 변수를 저량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이 저량이라고 하는 거, 자, 유량과 저량을 비교하는 경제 변수를 가지고 논의가 되고요. 유량의 범주는 수지공이라고 해서 날려버려야 되죠. 수입과 지출과 공급량이다라고 하는 거, 요걸로 이제 날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수입의 범주라고 하는 거, 자, 가계소득, 순영업소득, 지대 수입, 임대료 수입, 근로자 임금 해서 하나의 가계를 기준으로 해서 소득이라는 것을 보게 되면, 수입을 보게 되면 가계 소득, 회사를 기준으로 봤을 때 순영업 소득, 그 다음에 지주한테서 지대 수입, 건물주한테 임대료 수입, 그 다음에 노동자한테 임금이라고 하는 거, 이런 게 있겠고요. 연간 이자 비용, 연이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아파트 생산량 이런 것을 가리켜서 유량 개념이다라고 해서 거의 이슈가 되지 않게 될 것이고요. 수지공을 중심으로 논의가 되게 된다. 자, 이건 부차적인 얘기고요. 바로 결론, 바로 수요량, 그 다음에 수요의 변화, 공급량, 그리고 공급의 변화라는 개념, 요거 네 개를 묶어서 이제 구성이 된다는 게 제일 까다로워해서 먼저 수요량의 변화라고 해서, 자,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를 구분짓게 되면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구입하고자 하는 최대 수량의 변화를 가리켜서 수요량의 변화라고 부르게 될 것이고, 가격 외 요인에 따라서 구입하고자 하는 최대 수량의 변화를 가리켜서 수요의 변화라고 이렇게 기본적으로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지금 이제 수요량의 변화라고 하는 거, 가격의 변화에 따라서 구입하고자 하는 최대 수량의 변화,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어떻다? 구입하고자 하는 최대 수량은 감소하게 될 것이고, 가격이 내려가면 어떻다? 구입하고자 하는 최대 수량은 늘어나게 될 것이다. 이걸 이름하여 뭐라고 한다? 수요량의 변화라고 정의를 합니다. 이걸 이제 경제론 파트로 가실 때 생각을 하면 안 돼. 뭐 이해해주고 자시고 필요 없어. 외워버리는 게 훨씬 싸게 먹혀요. 더럽게 외우기 싫으니까 이해가 안 된다고 궁시렁거리는데 그래봤자 생활에 전혀 보탬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 또 하나의 쟁점, 수요량의 변화라고 하는 거, 하나의 수요 곡선에서의 점의 이동으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 점의 이동으로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이런 논리 구조죠. 가격이 P0였었다. 그러면 이제 구입하던 최대 수량이 요 정도라고 했을 때 가격이 하락하면 구입하던 최대 수량은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될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바로 하나의 수요 곡선상 이렇게 수많은 점의 이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을 가리켜서 수요량의 변화. 그럼 정리하셔서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구입하고자 하는 최대 수량의 변화, 수요량의 변화. 이건 수요 곡선상 점의 이동으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할 것. 똑같은 원리 구조로 공급량의 변화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될 텐데 순서를 제가 조금 흔들어 놨죠. 그래서 공급량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공급하고자 하는 최대 수량의 변화를 가리켜서 공급량의 변화. 그래서 이 공급량의 변화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공급 곡선상 점의 이동으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량의 변화, 공급량의 변화, 공통적인 이슈가 되는 것은 바로 자, 지금 가격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봤을 때 수요량의 변화, 공급량의 변화가 나올 테고, 수요량의 변화는 하나의 수요 곡선상 점의 이동으로 나타나게 된다. 그 다음에 공급량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공급 곡선상 점의 이동으로 나타나게 된다. 눈으로 자꾸 담아두고 외우시라고. 자, 그래서 이게 가장 기초가 될 테고, 한편 구입하고자 하는 최대 수량이라고 하는 것이 가격 외 요인에 따라서 자, 변화가 있다. 그러면 이걸 우리가 이름하여 뭐라고 한다? 수요의 변화라는 용어를 쓰게 되죠. 수요의 변화라는 용어를 쓰게 된다. 그래서 포인트 뭐라고요? 자, 가격 외에 여기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소득의 변화라든가 대체재 가격 변화, 여러 가지 변수가 있게 되는데 가격 외 요인에 따라서 구입하고자 하는 최대 수량의
변화가 발생하게 되면 이것을 뭐라고 한다? 수요의 변화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수요가 증가하는 경우를 가지고 몇 가지 쟁점을 삼아 보게 되면 자, 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좀 더 엄밀히 따지면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 다시 갑시다. 이 간단 유치 찬란했던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수요의 변화라고 하는 것 중에서 수요의 증가라고 하는 것은 수요 곡선 자체가 오른쪽 약간 위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 해서 제일 처음 공부할 때는 오른쪽 왼쪽 이걸로 날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조금 난이도가 이제 공부가 됐으니까 수요의 변화는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 그래서 자, 지금 이제 가볼까요? 자, 응용 들어가는 문제, 작년에 나왔던 문제와 관련한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수요 곡선이 완전 탄력적이다. 뒤에서 도 얘기했지만 완전 탄력적은 수요 곡선이 수평선으로 누워 있는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완전 탄력적. 외우시라고.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라고 하는 것은 가격 변화율분의 수요량의 변화율을 수요의 가격 탄력성 이렇게 정의를 하는데, 하여튼 수요 곡선이 완전 탄력적이다라고 한번 전제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수요 곡선이 수요가 증가하게 된다. 그럼 수요가 증가되는 얘기는 오른쪽 위로 올라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자, 요렇게 D-로 옮겨가게 된다. 그러면 이제 수요가 완전 탄력적일 때 가장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가격은 어떻다?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 이거 이제 작년에 나왔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시요. 수요 곡선이 약간 위로 올라가는 느낌이야. 그래서 결과적으로 수요가 증가하면 어떻다? 가격은 상승하게 된다. 이렇게 봐야겠고요. 자, 그리고 지금 이거에 대응해서 나왔던 지금 아직 안 나온 것이 자, 수요 곡선이 완전 비탄력적이다라고 한번 전제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얘는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수요 곡선이 약간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 그럼 이제 이때는 의미상 거래량은 어떻다?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라고 할 것 해서 수요 증가 관련해서 보셨고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지금 작년에 어떤 것이 수요가 완전 탄력적일 때 수요가 증가하면 어떻다? 가격은 상승하게 된다. 수요가 완전 비탄력적일 때 자, 수요가 증가하면 거래량은 증가하게 된다라고 할 것. 이게 이제 수요 증가 라는 개념이 되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요의 변화, 증가 요인이라고 해서 이렇게 여러분 자료에다 간단히 써놨습니다. 간단한 주제예요. 자, 지금 보게 되면 소득이 증가하게 되면 어떻다? 수요는 증가하게 된다. 그 다음 정상적인 걸 항상 전제로 삼죠. 자, 대체재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어떻다? 수요는 증가하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주의하실 게 앞에서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구입하고자 최대 수량은 감소한다. 이걸 우리가 수요량의 변화 이렇게 봤었고요. 가격의 상승 예상이라고 하는 거, 가격 상승 예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수요의 증가 요인이 된다. 여기 이제 헷갈리는 거야. 자, 가격이 상승하거나 하락하면 그걸 우리가 뭐라 부르고 수요량의 변화라고 부르고, 현재 가격이 상승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가격 상승이 예상되거나 하게 되면은 이것은 뭐가 된다? 바로 수요의 증가 요인 해서 수요량의 변화 요인과 수요의 증가 요인, 수요의 변화 요인, 가격 상승이나 가격 하락은 뭐가 되고 수요량의 변화 요인이 되게 될 테고, 이에 대응해서 지금 이제 가격이 상승 예상이라는 것은 수요의 증가 요인이 되게 된다. 나머지는 상식으로 가면 되는 거지. 선호도가 증가한다, 금리가 인하된다, 이런 사연들이 있게 되면 어떻다? 수요의 증가 요인이 되게 된다. 나머지는 별 이슈가 안 돼서 소득 증가면 어떻다? 수요 증가. 그 다음에 좀 어려운 게 대체재 가격 상승하게 되면 어떻다? 수요 증가라고 하는 거. 그리고 또 하나 가격 상승의 예상이라고. 나머지는 대강 그간에 이제 공부한 내용을 가지고 찍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격 상승 예상하고 상승은 전혀 별개 문제다. 이렇게 봐야겠고요. 대체재기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합니다. 항상 대체재는 두 개의 재화를 미리 전제를 해야 돼. 자, A라는 재화가 있다. 이것에 A라는 재화에 대체재가 있다. 그럼 소비자 입장에서는 대체재를 선택할 수도 있고 A라는 재화를 선택할 수도 있다. 이렇게 전제가 돼야 돼. 해서 대체재의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대체재 가격이 상승하면 당연히 이것에 대한 수요량이라는 것은 다 감소하게 될 것이다. 이 대체재 가격이 상승하니까 자, 그 재화의 수요량이, 대체재 수요량이 감소할 테고 어딘가 가야 돼. 자, 그래서 이쪽에 수요가 증가되는 관계, 이것을 이름하여 뭐라고 한다?
대체재 관계라고 부르게 된다. 그래서 대체재 가격이 상승하면 어떻다? 그 재화의 수요는 증가하게 된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가격 상승도 같이 동반되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항상 아파트와 단독, 아파트와 연립 이렇게 예시를 하게 되는데 이때는 무조건 써봐야 돼. 써보면 헷갈리지 않아. 그래서 만약에 아파트라는 재화가 있다. 그리고 아파트의 대체재로서 단독이라는 재화가 주어져 있다. 그럼 이제 단독 주택에 있어서 이 재화의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이거에 대한 수요량은 어떻다? 감소하게 될 것이고 이 수요가 어디로? 아파트로 옮겨가니까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가격도 어떻다?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는 관계. 이걸 뭐라고 한다? 대체재라고 부르게 된다. 해서 항상 기본적으로 대체재가 기본 전제가 돼 있죠. 그래서 그렇게 검토를 해봤었고요. 이에 대응해서 자 우리가 수요 곡소, 수요의 감소라고 하는 것을 검토해 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수요 증가라고 하는 것이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라고 이렇게 전제를 삼았습니다. 그러면 수요 감소라고 하는 것은 해석상 뭐가 된다? 좌하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는 것을 뭐라고 본다? 수요의 감소라고 부르게 된다. 그러면 이제 경우의 수를 또 따져봐야 되죠. 자, 수요 곡선이 완전 탄력적일 때, 자, 수요가 감소하면 어떻다? 가격은 하락하게 된다. 뭔 소리야? 이게 첫 번째 수요 곡선이 되게 됩니다. 수요가 감소하면 왼쪽 아래로 내려가니까 어떻다? 가격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될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수요가 완전 비탄력적일 때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면 이때는 거래량은 어떻다? 감소하게 된다라고 할 것. 해서 이건 나머지 주제와 같이 연계가 되죠. 그래서 대체재의 가격이라는 것이 하락하게 되면은 이때는 수요는 감소하게 될 것이다. 소득 감소에도 당연히 지금 소득이 수요가 감소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저기 이제 가격 하락 예상이라고 하는 것, 선호도 감소 이런 것들이 금리 인상 이런 것들이 수요의 감소 요인이 되게 된다. 그래서 일단은 최근 문제에서 제일 까다로웠던 것이 완전 탄력적일 때, 완전 비탄력적일 때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자 지금 완전 탄력적일 때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가격은 상승한다. 완전 비탄력적일 때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거래량은 증가하게 된다. 수요 곡선이 완전 탄력적일 때 수요가 감소하면 가격은 하락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지금 이제 완전 비탄력적일 때 수요가 감소하게 되면 거래량은 감소하게 된다. 그래서 요건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 증가 감소 끝 해서 자 우리가 거래량 얘기하고 제일 좋은 건 그림 그려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려보면 제일 확실한 그림이 되게 될 텐데 해서 요 근래에 나왔던 주제 자 수요 곡선이 완전 탄력적일 때 수요 증가하면 가격은 상승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요 근래 트렌드고요. 옛날에 문제 많이 구성했던 주제들이 뭐라고? 바로 수요 증가 요인, 감소 요인이라고 하는 거. 요거 이제 비교하는 게 하나의 이슈가 되게 되는데 주의하실 게 이게 이제 문제인 나쁜 놈들이 문제를 구성할 때 저렇게 나오잖아요. 수요 증가, 공급의 증가, 수요 증가 감소만 물어보는 게 아니라 공급의 증가, 감소라고 하는 이슈도 같이 구성을 하죠. 그래서 똑같은 논리 구조로 공급의 증감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급의 증가 또는 감소, 공급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부동산의 가격 외 다른 요인에 따라서 공급자가 공급하고자 하는 최대 수량의 변화를 가리켜서 공급의 변화라는 표현을 쓰게 된다. 그래서 공급이 증가한다는 얘기는 우하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 공급이 증가한다는 얘기는 뭐야? 공급 곡선이 우하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라고 할 것. 자, 그래서 자 지금 지난번에 나왔던 문제 중에 제일 더러웠던 문제가 토지의 공급 곡선은 어쩌고 저쩌고 자 해서 요걸 가지고 한번 장난을 쳤던 바가 있는데 공급 곡선 일단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공급 곡선의 이동, 즉 공급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공급이 증가하면 어떻다? 우하향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래서 공부할 때는 이런 식이야. 증가는 오른쪽이고 감소는 왼쪽이 되게 된다. 그리고 그림 그려보시게 되면 아까 우리 수요 곡선 같은 경우는 그림 자체가 이렇게 돼 있었죠. 수요 곡선, 자 이렇게 그리기 때문에 우상향하는 모습, 수요 증가는 우상향하는 모습이었고
공급의 증가라고 하는 것은 우하향하는 모습으로 보여질 수 있다. 이렇게 그림을 잡게 되죠. 자, 그럼 또 이제 응용 들어가야 되죠. 아직 안 나왔던 거. 지난번에 이제 수요가 완전 탄력적일 때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이게 나왔단 말이야. 그래서 자, 똑같은 유형의 문제로서 다시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자, 공급 곡선이 이렇게 돼 있는데, 자, 공급이 증가한다라는 얘기는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는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 그러면 이제 살을 붙여봐야 돼. 공급이 완전 탄력적일 때라고 하는 거 오른쪽 아래로 가야 되죠. 그래서 자, 공급이 증가하게 되면 가격은 어떻다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될 것이다. 이게 이제 응용 들어가는 거야. 다시 공급이 증가한다는 얘기는 우하향하는 모습으로 이동한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공급이 증가하게 되면 자, 공급 곡선이 완전 탄력적일 때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공급 곡선이 완전 비탄력적일 때라고 이렇게 잡습니다. 그러면 또 공급의 증가라고 하는 것은 공급 곡선이 어떻게 한다? 우하향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럼 거래량은 어떻다? 증가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거꾸로 가볼까요? 자, 공급이 완전 탄력적일 때 공급이 감소가 되게 되면은 가격은 상승하는 모습이 되게 될 것이고,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일 때 공급이 감소하게 되면은 이때는 자, 거래량은 어떻다? 감소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한쪽은 가격이고요, 한쪽은 거래량. 완전 탄력적일 때는 가격의 문제가 나오고 완전 비탄력적일 때는 거래량에 관한 것만 논할 수가 있습니다. 가격은 논할 시력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공급의 증가 요인이라고 하는 거. 자, 이게 이제 여러분 자료 정리해 놓은 게 전부인데, 원가가 하락한다 그러면 어떻다? 이것은 공급의 증가 요인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원가가 하락했을 때 역시 공급의 증가 요인. 그 다음에 이제 규제가 완화가 되게 되면은 이때 공급의 증가율. 그래서 요즘에 이제 서울 지역에서 그린벨트가 논의가 됐던 바가 있었죠. 그래서 이 그린벨트와 관련해서 논의했던 쟁점 중에 하나가 그린벨트 해제에서 주택 용지를 공급을 늘리자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규제 완화의 의미가 되게 될 것이고, 똑같은 논리 구조로 재화 가격의 상승 기대, 건설업체 수의 증가 이런 것들이 공급의 증가 요인이 되게 된다. 이에 대응해서 공급의 감소라고 하는 거 다시 그림 생각하셔야 돼. 공급의 감소라고 하는 것은 공급 곡선 자체가 좌상향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가리켜서 공급의 감소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자, 공급 곡선이 완전 탄력적일 때 또 그려봐야 돼. 자, 지금 공급의 감소. 아까 우리가 공급이 증가한다는 얘기는 우하향이라고 했으니까 공급의 감소라고 하는 것은 뭐가 된다? 좌상향. 그래서 공급이 완전 탄력적일 때, 자, 이 공급이 감소하게 되면 어떻다? 가격은 상승하게 된다.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일 때 공급이 감소하게 되면은 이렇게 가는 거죠. 공급이 감소하게 되면 거래량은 어떻다? 줄어들게 된다라고 해서 이게 지금 작년에 새롭게 등장한 문제 유형이에요. 전에까지만 하더라도 대부분의 문제가 수요의 변화, 수요의 증가 감소와 그 다음에 공급의 증가 감소를 묶어서 구성을 했던 사례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자, 이렇게 수요가 공급의 증가 감소, 수요의 증가 감소를 논할 때 완전 탄력적일 때 또는 완전 비탄력적일 때를 가지고 그림을 잡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수요가 증가한다는 얘기는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이게 될 것이다. 공급이 증가한다는 얘기는 우하향하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 그 다음에 수요가 감소한다는 얘기는 좌하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될 것이고, 공급이 자, 감소한다는 얘기는 좌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 그래서 이 정도가 지금 이제 수요량의 변화, 수요의 변화, 공급량의 변화, 공급의 변화. 그래서 문제 구성을 제일 얄미운 문제가 그런 거잖아. 다음 중 공급량의 변화 요인과 공급의 변화 요인을 올바르게 연결한 것을. 그러면 그때는 항상 뭘 찾아봐야 돼? 공급량의 변화 요인. 그 재화의 가격 상승이나 하락이 뭐가 된다? 공급량의 변화 요인 또는 수요량의 변화 요인과 수요의 변화 요인을 올바르게 연결하시오. 그러면 다 못하니까 무조건 수요량의 변화만 찾아봐야 돼. 수요량의 변화. 그 재화의 가격 상승
상승이나 그 제와의 가격 하락이 뭐가 된다? 수요량의 변화 요인이 되게 된다. 그래서 아주 간단한 주제입니다. 이 파트. 근데 사람들이 안 외우고 어떻게든 이해를 하려고 하니까 개판이 돼버려요.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정리하고 다음 주제 끊어가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논의했던 주제. 자,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구입하고 동 최대 수량의 변화, 이걸 우리가 수요량의 변화라고 부르게 될 테고, 이 수요량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수요 곡선상 점의 이동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굳이 해석하면 이런 식이지,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구입하고자 최대 수량은 감소하게 될 것이다. 끝! 여기까지. 가격이 하락하면 여기까지 나오지도 않아. 이거 내버리면 벌써 수험생 한 70%가 토하고 죽으니까 되게 유치하게, 되게 유치하게. 근데 공부도 더럽게 못하면서 겁나 열심히 하니까 나중에 아사리판이 돼봐요. 아사리판이. 단 한 번도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는 한 번도 출제가 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 수험생들은 맨날 공포에 찌들어가지고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까지 막 생각하면서 매우 즐거워해. 그리고 뒤지는 거지.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요의 변화라고 하는 거, 수요 곡선이 우상향으로 이동하게 되는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수요의 증가라고 이렇게 부르게 될 테고, 수요의 감소라고 하는 것은 수요 곡선이 좌하향으로 이동하게 되는 것을 가리켜서 수요의 감소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거 나왔다니까, 수요가 완전 탄력적일 때 요거 그랬다고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가격은 상승하게 된다. 수요가 완전 비탄력적일 때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거래량은 증가하게 된다라고 할 것. 이런 식의 구조가 돼. 거꾸로 이제 얘기하면 이런 식이지. 자, 수요 감소라고 하는 것, 좌하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될 것이다. 그래서 자, 수요가 완전 탄력적일 때 수요가 감소하게 되면 가격은 하락하게 될 테고, 자, 그 다음에 수요 곡선이 완전 비탄력적일 때 수요가 감소하면 거래량은 감소하게 된다라고 할 것. 한편 수요의 증가 요인, 소득의 증가, 그리고 제일 나름대로 어려운 게 대체제 가격 상승 얘기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라고요? 가격 상승 예상. 이 부분은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할 때도 계속 장난치는 거야. 가격이 상승하거나 하는 것은 뭐가 된다? 수요량의 변화 요인이 될 것이고, 가격이 실제 상승했다는 것이 아니라 상승을 예상하게 된다. 그러면 이건 뭐가 된다? 수요의 변화 요인이 되게 된다. 해서 여기서 다시 포인트, 다음 중 수요량의 변화인과 수요의 변화인을 각각 올바르게 연결한 것을, 그러면 수요량의 변화인은 무조건 가격이 상승이나 하락, 요것만 찾아보시면 돼. 나머지 모르는 것들은 다 경우의 대부분이 뭐가 수요의 변화 요인이거나 경우에 따라서 공급의 변화 요인을 예시하기도 하게 됩니다. 그 정도가 되게 될 테고, 자, 수요 감소 반대쪽으로 봤었고요. 그 다음에 공급의 변화라고 하는 거, 가격 외에 다른 요인에 따라서 공급하고자 하는 최대 수량의 변화를 가리켜서 공급의 변화라고 그렇게 부르게 된다. 그래서 공급이 증가한다는 얘기, 공급 곡선이 우하향으로 이동하게 된다. 그래서 나왔던 얘기가, 이 얘기가 있었죠. 자, 나왔던 것이 지금, 자, 공급이 완전 탄력적이다라고 했을 때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은 하락하게 될 것이고요.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일 때 공급이 증가하게 되면 거래량은 증가하게 된다. 요 하나만 가셔야 돼. 반대까지 막 알려고 하면 안 돼. 우선 기본에 충실하셔야 됩니다. 요것만 숙달되게 되면 나중에 약간 응용 들어가는 건 그 다음 문제. 근데 공부할 때부터 미리 응용까지 해버리면 나중에 아사리판 됩니다. 이도저도 안 돼요. 그래서 쉽게 가실 것. 그 다음에 지금 공급의 증가 요인, 감소 요인을 따져 물을 때, 자, 이렇게 돼 있었죠. 자, 원가가 하락하게 되면 어떻다? 공급이 증가하게 된다. 규제가 완화되게 되면 가격 상승 예상, 그 외 건설업체 수의 증가, 이런 것들이 바로 공급의 증가 요인이 되게 된다. 이 정도가 수요량의 변화, 수요의 변화, 공급량의 변화, 공급의 변화, 그 다음에 수요의 증가, 공급의 증가, 수요의 감소, 공급의 감소까지 보시고 잠시 끊었다가 수요 공급의 탄력성에 대해서 살펴봅니다.